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6일 일요일 밤 11시 12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한테 지금 어떤 종목을 사겠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그런 답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오늘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거의 한 1년 만에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근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뭐 주식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식 유튜브 하는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나 요새 유튜브도 하고 있다. 이런데 저보고 했던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방송 링크를 보내면서 네, 보고서 뭐 스스로 판단해서 공부해서 살아라고 말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종목만 찍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제 저는 친구니까 부담이 좀 적어서, 근데 아무래도 제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한테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해서 실제로 뭐 그게 오르면은 올라도 본전이고, 사실은 떨어지면은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잖아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구에게는 좀 그런 부담이 적으니까 뭐 떨어지면은 제가 그냥 술 한잔 사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적어서 보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나라면 지금 사실은 익절하는 것도 있고 손절하는 것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한 월요일 날 나한테 어떤 종목을 사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살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간단하게 찍고 있는데, 일단은 세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단기 상승, 그리고 그 대신에 리스크가 큰 종목들, 아무래도 단타 위주로 데이 트레이닝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 되겠죠. 최근에 좋았었던 전선주, 뭐 최근에는 뭐 제가 아무래도 한 달 전, 두 달 전에 추천했던 것들은 두나무 관련주들이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사실 하락세잖아요. 하락세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또 금요일에 발언한 것 때문에도 시장이 또 요동쳤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두나무 관련주를 한 일주일 동안은 추천하지 않았죠. 왜냐면 지난주까지는 추천했을 때 상승을 분명히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한 4, 5일 정도는 아예 뭐 두나무 관련주가 이번 주에도 좀 힘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는 했어도, 왜냐면 특별히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코인베이스가 급등을 하든지, 또는 뭐 이런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하든지, 뭐 이런 재료가 있어야 사실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모먼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소한 운 좋으면 횡보, 또는 조금씩 빠지고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어떤 재료가 발생을 하면, 오늘도 제가 뒷부분에 소개할 뭐 베네수엘라가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뭐 작은 나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호재들이 발생을 하면 뭐 페이팔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테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 단위로 거의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었던 스펙주 같은 경우도 소개하고서 사실 그 다음날은 급등을 했죠, 장초에는. 그러다가 또 오후에 빠지면서 제가 또 긴급하게 공지를 올렸잖아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하루 이틀 더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또 급격하게 빠져서, 어쨌든 장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냈겠지만 계속 만약에 더 올라갈 거 생각하고 보유했었다면 사실은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중기 정도 되는 거는 보통 이 매매 관점에서는 스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두세 달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일종의 시작되는 주도주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한 3주 전부터 추천하고 있는 전기차 섹터. 왜냐면 전기차가 충분히 쉬었고, 아무래도 나스닥에서 이런 스펙 관련 전기차들이 3주 전부터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 금요일에도 다른 데 조정 다 받을 때 포드나 GM마저도 조정이 얕았거든요. 한 1%밖에 안 떨어졌어요, 최근에 급등한 거에 비하면.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 주도를 할 것이다.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물론 전기차 관련 섹터긴 하지만, 2차 전지는 현재 그런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LG화학, 삼성 SDI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까지, 물론 석유화학으로 좀 버티고는 있지만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상승 모멘텀이 생기면 그 대신에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당장 오르는 전기차들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전장 부품 관련주들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상승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미래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예전에 1월 달에 또 추천을 많이 했었던 항공우주, 사실 그때 보유했던 분들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신고가는 갔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마저도 중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팔았던 것처럼, 팔았다 뭐 다시 사고 이랬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6개월 동안 버틴다는 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단련이 돼서 괜찮지만 우리처럼 작년에 들어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쉽진 않잖아요. 저만 해도 아무래도 회전율이 뭐 대형 우량주들은 장기 보유를 하고 있지만 한 20%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유혹에 빠지면 또 막 팔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성장성, 재무제표가 다 괜찮은 곳들,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장기 한 6개월 이상을 보고서 투자하는 것, 일희일비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제가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항공우주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어제 방송이었죠. 어제 방송에 제가 자세하게 리뷰를 했던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고용이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승을 했죠. 급등을 해서 1.47% 상승을 했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그 여파로 4.12%나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환율도 이 정도면은 1116원이면 안정적인 수준이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금리, 환율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냐 마느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신고가를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뭐 이럴 때가 좋았던 이유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요일에도 외국인 수급이 1756원이 들어왔잖아요. 매도세를 조금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미국 증시가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변곡점이 되는 건 아무래도 FOMC 회의가 되겠고, 그 전에는 11일 동시옵션 만기일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어쨌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는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은 물론 FOMC 회의까지는 가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거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 월화에 신고가를, 코스피가 신고가를 1%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런 거를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물론 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라는 의미는 있지만 반대로 업사이드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다 바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최근에 제가 대만 증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고, 하지만 지금의 어쨌든 트렌드는 일단 저PER주, 안전한 저PER 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되 성장성까지 있으면 더 좋다고 했죠. 그런 것들의 뭐 좋은 예가 HMM이 되겠고, 또 최근에 좋았었던 두산중공업이 되겠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저PER인 경우 가치주이면서 이렇게 테마라는 원전, 강력한 테마인 원전 같은 경우는 대선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의 하나의 정책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급등 후에 일정 부분 횡보를 거치고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제가 좀 전에 캡처한 건데 뭐 나아지진 않았어요. 뭐 베네수엘라 이슈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나아지진 않았고, 오히려 더 소폭 하락해서 뭐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는 뭐 두나무 관련주들이 일단은 힘을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대신에 뭐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엘살바도르가 뭐 세계 최초로 베네수엘라, 죄송합니다. 제가 베네수엘라라고 표현을 했네요. 엘살바도르가 어쨌든 세계 최초 법화 지정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축제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럼 일단 단기 매매로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 이번 주에도 좋을 것 같은 종목들, 제가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된 거는 사실 어떤 기업이 더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저도 매수를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제가 추천한 종목들 대부분 다 매수를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애널리스트들은 법적으로 못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추천받게 할 수 없지만, 물론 사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행위고, 하지만 오히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기도 매수하지 않는 종목을 막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거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어떻게 보면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 강력하게 추천한 종목들은 그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리스크도 함께 감수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당연히 저는 미리 산 것들은 이렇게 샀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뭐 하나투자증권도 제가 매도했을 땐 매도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매수했을 땐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매수 매도 시점을 사실 매번 말씀드리긴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저한테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저는 손해보는 거 괜찮지만 이걸 듣는 분들이 손해보는 거는 마음의 부담이 되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무료로 이렇게 정보는 제공은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하나의 저의 관점일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그 이번 1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고요. 뭐 매출 성장이 가파른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곳인데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뭐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일단 제가 주목하는 것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1,0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 리스크는 그만큼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일단 가장 꺼려하는 주식들은 시초가가 높은 거예요. 일단 시초가가 높은 것들은 세력들이 이미 시초가를 띄우고서 개인들이 달라붙자마자 시초부터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한 1% 정도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에 시초가를 좀 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보유자들은 당연히 뭐 마음 편하죠. 사실 월요일날 더 오르면 좋은 거고 하지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흐름을 보고 장중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가야 되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뭐 일단 호재 자체는 좋은데 뭐 합병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데 어쨌든 많이 올랐죠.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한 70% 정도 올랐으니까 마찬가지로 두산중업도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이 무거운 주식이 40% 정도 올랐고 인프라코어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위를 좀 낮춰놓은 것 뿐이고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 PER인데 이런 원전이 붙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섹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도 상승력이 좋을 것이다. 오히려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씨 관련주 같은 경우 막 20개가 넘고 이재명 씨 관련주도 2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순환매로 돌면서 거기다 또 기업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원전주는 기술력이라도 있죠. 최소한 기술력이라도 있기 때문에 원전주로 분류가 된 거고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것들 또 빌 게이츠나 이런 뭐 소형 원자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이슈가 재료가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고 대선 그 주자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 방향이 될 수도 있죠. 원전을 폐기하겠다 또는 원전 그대로 살리겠다 이런 것에 따라서 어쨌든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우선순위 되는 거는 저는 원전 관련주가 이번 주 내내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중기적으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할 것들 그러면서도 주도주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중대형주 위주로 뽑았는데 뭐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제가 뽑은 순위는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제 투자 스타일인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현대위아를 좋아했어요. 현대위아로도 수익을 많이 냈고 현대오토에버로도 많이 냈는데 그것들의 장점은 어쨌든 전장 기업이면서 방산도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좀 하고 있고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사실 슈팅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중장기 보유하기도 괜찮은 곳들을 뽑은 것들이 일단 순위로 보면 일단 현대위아를 저는 최선호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LG전자 여전히 많이 못 올랐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7월 마그나 조인트벤처에 대한 재료들이 최근에는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결국엔 전장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2분기 매출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면서 전장 부품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은 4분기,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LG전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현대차보다는 사실 기아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아를 선호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글로비스는 사실 저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고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은데 물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더디게 오르기 때문에. 물론 꾸준히 오르는 건 맞아요. 꾸준히 오르는 것도 많고 여전히 덜 오르는 것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 확실히 확 오르는 현대위아처럼 하루에도 10%씩 오를 수 있는 그러면서 물론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정 부분은 단기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도 괜찮죠. 실시간 대응이 어렵더라도 사실 주도주 흐름은 보이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은 좀 많이 오를 거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뭐 근무할 때 사실은 고점에다 좀 걸어놓고서 그냥 근무하시고 나면은 매도가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직장인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로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주요 부품사인 만도 같은 경우도 좋은데, 사실 만도도 좋긴 한데 최근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어쨌든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서 그렇게 순위를 한번 정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코스닥인데, 결국엔 대형주인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뭐 물론 SK 하이닉스를 제가 껴놓긴 했지만 나머지 한미반도체, 뭐 솔브레인, 원익 IPS, 원익 QNC, 유니셈, 실리콘웍스, 제가 기존에도 몇 번 소개를 했던 기업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K반도체 벨트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고, 삼성이나 SK가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 플러스 한미에서도 어쨌든 한미 동맹 관련해서도 정상회담에 반도체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증설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조금 차트가 좋다던가 조금은 덜 올랐다던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던가, 왜냐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데 최근에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은 상승폭이 조금은 부담이 된다는 부분이고, 솔브레인이나 이제 원익 IPS 첫 번째로 뽑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제 SK 하이닉스도 저점이라서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뭐 원익, 그다음에 유니셈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유니셈, 실리콘웍스. 나머지에도 물론 좋은 기업들은 많죠. TCK도 있고 좋은 기업은 많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차트상은 괜찮은 기업들을 뭐 이 정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종목들, 결국에는 미래 가치에 좀 더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버진 갤럭틱이 계속 올랐어요. 지난주에도. 어쨌든 민간 항공 우주 시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고, 스페이스X도 최근에 발사 성공을 했죠. 그런 흐름들이 결국엔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에 있는 그런 민간 항공 우주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내년, 내후년을 본다면은 실적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왔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결국엔, 그러면서도 저는 결국엔 안전한 기업을 원하거든요. 물론 항공우주나 뭐 이런 것들 좋죠. AP 위성도 변동성도 좋고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위성 사업이나 항공우주 사업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가 계열사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방사능 담당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은 이제 앞으로 제가 유중 이후에 본격적으로 플라잉카라든지 이런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위성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에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지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진 않죠.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최근에 신고점을 돌파를 했고 52주 신고가 돌파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20%에서 30% 정도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기 괜찮은, 그 대신에 단기 급등보다는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보고서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해양인데요. 조선해양은 제가 사실 5월 초에 많이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사실 실제로 한 40% 가까이 올라서 뭐 그때 수익을 낸 분들도 있겠지만, 뭐 방송을 늦게 들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에 좀 물려 있어서 결국엔 늦게 투자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도 저는 대우조선해양을 계속 추천을 했었죠. 어쨌든 가장 큰 이슈는 지금 현대중공업지주와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의 합병인데, 그 중에 가장 수혜받는 것은 M&A 중에 A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럽 승인이 나고 나면은, 그 대신에 반면 대우조선해양의 임수 합병을 받는다는 이유는 그만큼 재무제표가 안 좋으니까 임수 합병을 받는 거죠. 부채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가장 좋아요. 변동성은 가장 좋아서 사실은 이날도 큰 상승을 했다가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랬죠. 큰 상승했다가 사실 다 빠졌잖아요. 이날로 기억하네요. 삼성중공업 오른 날. 저는 사실 이날 수익 실현했거든요. 그냥 8%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익 실현 한번 했고 그냥 빠질 걸 알았어요. 여기가 제가 그전 방송에서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대우조선해양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빠질 걸 아는데 안 팔았으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팔았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이든 어쨌든 좀 좋은 지점으로 오면은 매수를 생각하고 있고, 여기 역시 4분기나 돼야,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이번에 좀 많이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어닝 쇼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실적치보다도 어쨌든 더 빠졌기 때문에 적자로 소폭 정도 흑자가 날 줄 알았는데 적자여서 사실 더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4분기나 돼야지, 물론 최근에 수주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결국엔 4분기가 돼야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돼야지 사실 정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사실 중간 지수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최우선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천은 했지만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중간 지수사로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현대중공업 지주를 오히려 그렇게 안정성을 원한다면 그게 더 낫다고 보고,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조선 사업 말고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리스크가 분산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선 중에서 고른다면 조선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보고서 투자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슈팅이 오면 팔 수는 있죠. 팔았다가 다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1순위로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아무래도 중소형 선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뭐 현대중공업 지주나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제가 그 이후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의견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재무제표가 좋지 않고 많은 적자 때문에 하락한 건 맞죠. 과대납폭한 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일 그리고 6월 4일이었나요? 그때도 수주가 두 개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과대납폭에 비해서 이제 그만큼 반등을 한 건데, 어쨌든 낮은 점에 비하면 최근에 좀 급등한 측면이 있잖아요. 거의 한 20%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바로 사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시 조금 조정을 오면은 그때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를 좀 말씀드렸고, 조선주가 여전히 하반기 때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갑자기 주도주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래풍력으로 보면은 여기도 이제 결국 미래에다 투자하는 거죠. 그린 에너지, 뭐 바이든 수혜주를 사실 상당히 재미를 봤던 곳들인데, 그때 대비하면은 여전히 20%에서 30% 정도 빠진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CS 윈드라든가, CS 윈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 있는 풍력 관련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LS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구리 관련 주기도 하면서 풍력 사업, 해적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인데 웬 해적 케이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LS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된다면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그 연결하는 선, 보통은 우리 제주도나 이런데 아무래도 그 풍력 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해적 케이블로 연결돼서 발전소로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곳이 이제 LS이기 때문에 LS도 제가 3번으로 찍었고, 최근에 좀 차트가 좋은 거는 삼강 MNT, 그리고 유니슨,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서는 좀 유니슨, 이런 것들이 차트상 좀 괜찮아 보이는 지점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선호주를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미래 수소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풍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뒤에요. 더 뒷부분. 물론 수소차 이런 것도 이슈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린 뉴딜주긴 해도 어떻게 보면은 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고, 그 중에선 사실 두산 피어셀, 뭐 동아화성, 유니크, 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아서 많이 올라갔고, 뭐 증권사 레포트의 목표가도 10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쉬어가는 거는 실적 시즌에만 사실은 급등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잠잠하다가 실적 시즌 다가오면 결국엔 7월달 되겠죠. 7월달 되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또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고점이고, 사실은 과거의 실적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로 오히려 실적 상승률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순위로 정한 거고, 뭐 동화성이나 유니크도 괜찮게 보고 있는데, 유니크 같은 경우 이제 소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차트가 좀 괜찮은 지점이어서, 여기도 물론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하면 30% 정도 빠졌고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라서 추천을 드렸고, 두산피오셀 같은 경우는 단점은 PER과 PBR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좀 최근에 수급이 좀 안 좋은 건 있지만, 두산중공업이 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오르면서 순환매로 상승한 측면도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소 관련해서는 대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곳이 두산피어셀이 그래도 어쨌든 높기 때문에 안정성을 생각하면 뭐 지금 투자하기에도 괜찮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 단기 매매로 이번 주에 좀 급등하고 또 이렇게 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여전히 전선, 원전, 그다음에 대선주 정도가 되겠고요. CBDC에서는 뭐 K사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두나무 관련주에서는 하나투자증권, 이런 것들도 뭐 여전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에서도 뭐 제가 여러 개 한 2개 정도 찍어드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대장주 그런 것들은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거의 100달러 넘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 있는 메타버스 기업인 로블록스가 잘 된다는 거는 그런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에 넘어올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마찬가지로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대신에 테마주, 소형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리스크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보유할 만한 그러면서도 위험도가 좀 낮은 것들 중에서는 실적이 좋은 전기차나 반도체 소부장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되 위험도가 좀 낮은 그러면서 미래 투자하는 한 6개월 이상 보고서 투자할 만한 기업들 중에서는 항공, 풍력, 수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제 공유했었던 관점인데 어쨌든 테이퍼링 리스크가 현재 감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의 금요일에 기술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우리나라는 기술주 시총 1위부터 20위 기업들 중에 17곳이 기술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꼭 보통은 삼성전자가 사실 주도를 해야지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든지 뭐 현대, 기아 같은 시총 상위 기업이 움직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가 사실 하락만 안 하면 신고가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최근에는 어쨌든 저PER 플러스 테마가 붙은 것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해두는 것은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뭐 여전히 이번 주에도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6월 6일 이렇게 방송을 급하게 달려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 주에도 좋은 장이 어느 정도는 좋은 장이라기보다 상승장은 당연히 아니죠. 상승장은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미국에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장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FOMC 회의 이후에 좀 방향성이 결절된 가능성이 높아서 좀 리스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감수하고라서도 뭐 좋은 장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싶은 분들은 뭐 이번 주에도 적정한 타이밍에 봐서 좀 들어와서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